서울시가 동대문을 개발하기로 원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공실률이 높은 쇼핑몰 밀리얼의 맥스타일에 대해 그러죠. 그 중국과의 경쟁력 구조적인 문제라서 국가에서도 어쩔 수 없고 서울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중구에서도 어쩔 수 없고 석유 산업 석유사 화학 자체가 지금 무너질 위기의 상황이 있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전긍긍이에요. 정부도 이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데 섬유 산업도 가격이 안 돼요. 그러려면 결국 그러면 유니클로 같은 데는 왜 되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 뛰어난 그 어떤 신상품이 계속해서 나와주기 때문에 가격 불문하고 삽니다. 가격도 좋고 여기서 기존에 잘 되는 애들은 잘 돼요. 똑같은 중국 상품을 어차피 들여와가지고 동대문에서 파는 구조가 돼버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제업종, 인쇄업종, 반도체 이렇게 기판이라든 여러 가지 제조업종을 입주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거주하게 하자는 게 제 아닌데, 그래서 패스트푸드처럼 의류 같은 게 딱 맡겨놓으면 디자인 맡은 저녁에 딱 완성되면 찾아가서 곧바로 생산해서 빠르게 발빠르게 대처하자는 거죠. 중국인들도 좀 발길을 끊었다는데요. 예, 동대문 쪽에. 예, 그래서 관광객들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금 몽골 저기 좀 뭡니까? 저기 중앙아시아 거리에만 좀 사람이 많더라고요. 젊은층도 많고 저녁에 그 불빛도 환하고 다 통일유창이에요. 요새 이렇게 음식점도 카페도 다 통일유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환하고 좋더라고 안에가 보이고 세련되게 좀 이렇게 점점 바뀌어갈 때 그 길을 제가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거기 그다음에 저는 거기 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는 동대문과 디자인 플라자를 이용해 새로운 문화를 조성할 거. 저는 그냥 아예 그냥 그걸 헐었으면 좋겠어요. DDP를.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 세계가 오는 광장으로 만들거나 수많은 먹거리 또는 이렇게 공연장, 소규모 공연장, 실내 공연장 이걸 다 복합해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전 세계 누구나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거, 먹거리 있는 거, 전 세계 먹거리를 다 체험할 수 있는 거 이런 외국인들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걸 철폐를 아예 그냥 없애는 방향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실질이 높은 쇼핑몰 실리오르 맥스타일은 제가 보기에는 뉴욕처럼 오래된 상업시설을 아파트로 개조하거나 오피스텔 및 사무실 직주 이제 근접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어떤 소규모 지분을 갖고 있던 분들이 다 협조를 해야지 이게 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지금 공실이 너무 커서 업무용 공간으로 오피스 공간을 만들고 소규모 비즈니스 창업자 이렇게 문화 공간 비어 있는 곳을 박물관 갤러리로 이것도 박물관 갤러리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대문 단순한 상권이 아니라 도매, 소매, 봉제 공장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결됐지만은 그렇죠. 누구든지 알 수가 없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어떤 업종을 해가지고 동대문 가서 이렇게 덤핑 상품도 이렇게 사보려고 이렇게 구조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봉제 공장이 어딘지도 알 수 없고 창신동간 봉제는 있긴 하는데 일일이 찾아다닌 것보다 하나의 빌딩에 다 입주했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거기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게 아파트도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피스텔 건물도 만들어 놔도 이게 공실이 물론 거기는 이제 직주 근접이라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 거주할 가능성은 커요. 외국인도 그렇고 그런데 그냥 아예 그냥 거기 집합단지로 만들어 놓는 게 봉제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아예 들어와서 맡기면 그냥 패스트푸드처럼 물건이 나온다 말씀이에요. 저녁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외국에서도 당연히 들어온다. 수많은 어떤 신상품을 보고 있어서 자기 나라가 거기서 주문해서 가져가거나 유니클로처럼 전체를 만들자는 거죠. 인쇄업종도 인쇄업종이면 거기서 있는 사람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변에다 상권이 음식점을 비롯해서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쇄업종이 옛날에 이렇게 들어오고 전에 협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그다음에 봉제업종,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이렇게 제품들 막고나면 이렇게 신상품이 탁 나오는 이런 식으로 LG 같은 데는 어떤 파워포서가 있어가지고 아이디 하나 내놓으면 곧바로 그냥 제품화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시제품이 하나 나오는데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구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이게 이제 살 길이다. 석유화학과 섬유산업 자체가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유니클로는 그래도 생존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 방식을 갖다 전체 산업으로 그냥 대처를 그냥 바꿔버리잖아요. 유니클로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섬유 산업 전체를 그렇게 바꿔버리자는 거죠. 네.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디자인 플라자를 이게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이게 제가 가도 뭐 딱히 볼 것도 없고 이게 거기서 무슨 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잘 안 가고 볼 게 없습니다. 예. 커피숍만 하나 있던데 제가 보기엔 좀 이거를 돈이 많이 들었지만 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헐고 이것을 일단 상권 자체가 몰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그렇게 완전히 헐어야 되고 소규모 공연장 되게 비올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런 광장으로만 광장 느낌을 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이렇게 광장이지만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장소도 깔끔하게 이렇게 있는 곳도 있고 그냥 광장에서 많은 사람이 여기서 놀 수 있는 곳으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먹을거리 전 세계 먹거리 있고 그러면 안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렇게 먹을거리면 주변의 상권은 당연히 살아나게 돼. 섬유업종 하나로 지금 살아나기에는 국가도 안 되고 서울시도 안 된다. 그게 구조적으로 몰락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문제는 소유권 문제인데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너무나 소유하는 사람이 구분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저도 가본 지가 온라인 마트도 안 가네. 대형 마트도 안 가네. 이거 다 쿠팡에 갖다 주니까. 옷도 지금 밖에 나가서 사본 지가 몇십 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다 온라인에서 그냥 사버리거든요. 네. 온라인에 이것도 다 온라인 산 건데. 네.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유니클로는 그럼 왜 가는가? 온라인에서 안 파는 게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온라인에 안 파는 게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유니클로 매출을 볼까요? 유니클로가 한국 법인에 대해서 2025년도 파괴 이렇게 1조 3,524억 원 매출 2019년 역대 최대 실적이 육박한다.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매운동 여파를 띠고 여기서 일조 클럽 과거도 제가 괜찮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는 왜 성장하는가라는 것이죠. 네. 경영 문제죠. 결국 경영이 뭐 경영을 갖다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 문제 같은데요. 우리나라 스파 브랜드 우리나라 SPA 브랜드를 봅시다. 우리나라 대표 SF 브랜드는 스파오, A 세컨즈, 탑10, 무신사 스탠다드, 미소 등이 있는데요. 저렴한 가구로 유행에 맞는 의류를 빠르게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섬유산업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외 시장 공략을 미국과 유럽 해외 시장 공략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세계적 해외 트렌드를 맞출 수가 없어요. 해외 시장을 나가서 거기서 팔아봐야지 거기 있는 제품을 갖다가 디자인을 반영을 하고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세련된 제품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 미국 시장 진출에 제가 이렇게 방점을 찍는데 우리는 올리브영처럼 여러 브랜드가 여러분들 하나로 뭉쳐가지고 미국과의 합작 법인을 저는 추천합니다. 미국 쪽에서도 협력을 해서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합작 법인을 통해서 투자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 브랜드를 하나로 묶어서 올리브영처럼 나가자는 거죠. 기존에 우리나라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프로테이지를 지분을 넣어서 협력하는 식으로 또 그 다음에 올리브영처럼 다른 수많은 괜찮은 데를 입점을 시켜서 가는 식으로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온라인 쪽으로도 적극적인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매장은 좀 있어야 되겠고요. 가맹점 전략도 괜찮아요. 이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리브영 전략처럼 다양한 브랜드를 하나로 묶어서 들어가자는 거죠.
이게 저는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대문에도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건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모두가 협력을 해서 하는 게 낫다. 여기서 지분 투자를 통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온라인에 팔지 않는 상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대문에 이걸 입점을 시키자. 제가 또 하나 제안했는데 코스트코를 동대문에 입주시키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면 홈플러스 같은데 식자재 마트를 좀 지금 좀 어려워지겠지만 누가 인수하면 식자재 마트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어떤 또 그 배송을 해주는 식당 같은 게 배송해주는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탑10 같은 경우에는 신성통상 공격적인 마케팅, 합리적 가격, 한국의 스파 시장에서 유니클로 다음으로 높은 매출, 무신사 스탠다드도 있고요. 자체 기획 생산하는 브랜드로 굉장히 인기가 좋다. 미소, 유랜드 그룹의 여성복 스파 브랜드로 트렌디한 디자인, 합리적 가격, 여성 소비자들의 어필. 온라인에 없는 상품이 있으니까 거기 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빌딩이, 그게 들어선 빌딩 가격은 그쪽으로 성장하겠죠. 옛날에 뭡니까 스타벅스 입주 건물들은 가격이 굉장히 높이 치솟았는데요. 그래서 그 일종의 핫플레이스를 갖다 만드는 전략이죠. 미국에도 그렇게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고 가격이 좀 다운이 돼 있는 이런 빌딩들을 사지 않더라도 입점 전략을 해갖고 하면은 이게 꽤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올리브영처럼 여러 브랜드를 하나로 묶어서 진출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로는 힘들다. 하나로 브랜드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브랜드에서 이거 브랜드가 딱 모여 있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의 장점은 수많은 상품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전략으로 가자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미국에서 합작법인을 만들어라. 혼자서 단독으로 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진출할 때 그쪽 나라의 기업과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진출하는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자체적으로 다른 브랜드 만들어서 자체 키워지면 이제 자체 브랜드를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되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이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스파 패션은 여기서 이걸 보시면은 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한 회사가 직접 맡아서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갖고 오거나 다른데 모방하거나 아니라 자체적으로 독창적인 디자인과 또 제품 생산까지 다 이렇게 일련 하나로 흐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딱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생산을 갖다가 만약 다른데 맡겨도 되는데요. 거기서 마음에 안 들게 원단부터 시작을 해갖고 마음에 안 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디자인 플러스 원단이 같이 결합돼야지 이게 해결되지. 원단 자체가 구려서는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단까지도 같이 하나로 이렇게 생산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거나 또는 다른 좋은 원단 제조업체들이 있으면 유통업체들이 있거나 계속적으로 상품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덤핑 상품 갖고는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 스파 시스템은 1980년 미국 의류 브랜드 갭이 도입을 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영미권에서는 베스트 패션이라는 말이 더 대중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신 베스트 패션 사람들이 기존의 옷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특히 젊은 세대는 보다도 남들 좀 더 이렇게 세련된 그런 그 옷을 입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면 기존의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이거 산다는 거죠. 이런 심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유럽에 진출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중국의 가맹점 형태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가맹점 형태로 하고 중국에 진출하자는 것이죠. 동남아 진출하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동대문에도 봉제업종이라든지 쉽게 입수해서 아침에 디자인 맡겨놓으면 일련화돼 있어가지고 탁 이렇게 제품이 나오면
거기서 전 세계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 조직 관광 경력 발길을 꺼냈다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니크 전략, 스파 전략으로 가자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파 브랜드는 백화점 같은 고비용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형 직매장을 운영하는데 이게 올리브영처럼 같이 모여 있다면 혼자서 따로따로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선진시장에 진출을 해야 된다. 미국이나 유럽이라든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 제품을 만들면 세련된 제품이 나올 수밖에. 거기는 아주 컬러풀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그런 나라들은 소과로 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르게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패션 부분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그쪽 패션을 반영해서 이쪽에서 만들자는 거죠.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추천합니다.